네, 저희 네. 또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저희 팬분이 맞습니다. 저 구독자분들이 마음은 너무 따뜻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방송하러 왔는데 또 마지막 방송이라고 예. 선물을 사오셨는데 이렇게. 이 스티커까지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네 진심으로 저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와인 좋아하고 술 좋아한다고 자랑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 선물이 이렇게 귀한 선물이 또 들어오잖아요. 집에 취해서 가겠네요 또. 네, 예. 오늘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아이고 시작했습니다. 참, 진짜 참 과분합니다 정말. 네, 너무 과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 남겨두고 제가 오늘 자료에다가 제목을 글로벌 마지막 박 팀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마지막 방송. 네. 자 마지막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이니만큼 예 저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아시죠? 정강훈 대표님, 최용석 매니저님 네, 나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강연 예, 보여드린다. 예, 자부합니다. 지난밤 섹터와 종목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정말 핫했습니다. 정말 메타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IPO 종목들 중소형주들이죠. 중소형 성장주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빅테크 정말 메타가 빅테크가 아니었는데 여긴 또 빅테크라고 하네요. 예. 자 미디어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예, 이렇게 해서 크게 올라간 예, 그러한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와우. 메타 플랫폼스 23.3%. 와우. 네, 어펌 홀딩스. 어펌 때문에 많은 분들 옛날에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그죠? 예. 많이 이제 좀 깨졌던 그런 종목인데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 지금 밈주식이 아니냐 이거 도대체 예,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하락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어제 3% 가까이 하락했고 알리바바도 2.7%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주식들이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50개 상위 150개 종목 중에 119개 예,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정말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그러니까 과거에 1928년부터 2023년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앞서서 22번의 트레이딩하는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뭐 1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월 달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래도 많이 올라가면서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8.9% 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보시게 되면 1934년, 뭐 1975년 뭐 태어나지도 않는 그때에 관심 없는 예, 그러한 수익률 지금 최근이 가장 좋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올랐을 때 그 해가 어떻게 올랐는가를 봤을 때요. 1975년대 12.3% 올랐었을 때가 30.9%. 물론 하락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 상승한 그런 한 해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아시겠지만은 뭐 28.9%, 19.4%, 20.1%, 26.3% 예, 이러한 그 한 해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것들 한 번씩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2.3%밖에 안 오른 예, 그런 해도 있었고 28.5% 빠진 1930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이 193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 시기 어제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언제 하니? 어제는 사실 금리 인하 없다 예상이 없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그 데이터에 따라가겠다. 예,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시장에서 펀드 매니저 또는 뭐 전략가 분들이 지금 금리 인하 예상 시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은 약 올해 11월 달 또는 12월 달쯤에 금리 인하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2023년 동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또 어느 때 금리 인하의 예상 시기가 올지 그걸 보면서 또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률. 네, 왼쪽은 매출입니다. 오른쪽은 net income. 예, 그로스. 당기 순이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37% 상승했고요. 아마존 9%, S&P 500이 지금 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P 500보다 좀 낮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이제 실적 발표 나왔죠. 자, 그리고 메타, 애플, 자 이러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이런 부분이 또 마지막 저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익적인 부분은 테슬라 60%, 예, 지난 분기. 나머지는 마이너스예요. 정말 많이 빠졌죠. 예, 지난 분기가 정말 좋지 않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했냐 또는 미스했냐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하락률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감소. 지금 애플만 이렇게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예. 그래서 이게 참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 아마존은 좀 그나마 선방한 것 같아. 야 그래도 괜찮았다 이 정도면. 근데 애플과 알파벳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예. 애플과 알파벳이 조금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하고 수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5%에서 4%이 정도의 프리마켓 이 하락폭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애플이 지금 마이너스 1%예요. 예, 1%이기 때문에 2%인가 1%.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애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아이폰이죠. 예, 아이폰이 뭐 매출의 45%에서 50% 가까이 예, 그 사이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됩니다. 근데 아이폰 매출이 예상치 대비해서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충격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애플,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실적 발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한번 숫자로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아했던 건 아이패드가 많이 팔렸어요. 아이패드만 팔리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폰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앞서 말씀해주신 중국의 공급망 이슈가 있었죠. 예, 그런 봉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폭스콘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팔 수 있는 아이폰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이나 여러 이제 나왔던 IR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숫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애플, 알파벳, 뭐 아마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앞으로 가면 방향성을 어떻게 좀 제시하고 있는가, 이 내부자들이 CEO 또는 CFO 같은 이 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애플의 방향성을 봤을 때 중국의 봉쇄로 인한 매출이 타격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폰과 중국의 의존도를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대한 소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역시 애플이야 이런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망가지고 또 아이폰 또 이전 의존도가 이제 너무 아이폰에 대한 의존도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 대한 실적이 너무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팀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판매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첫 1분기 동안의 매출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도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맥과 아이패드 판매는 부분적으로 약간 챌린징한 그러한 경제 환경 때문에 두 자릿수로 감소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마켓이 좀 떨어졌던 건데, 그리고 이제 CFO 루카 마이스트리 이분께서 애플의 전 세계 사용 중인 기기 수가 20억 개가 넘었대요. 정말 많은
기기가 풀렸는데 자 이게 사실 야 7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의 이미 2배야. 그만큼 우리는 7년 동안에 2배 넘게 성장을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숫자로 얘기하죠. CF니까.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급만 문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폰 판매 사실 분가 증가했었을 거야. 예, 중국이 괜찮아지면 우리 곧 바로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좀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실적 발표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컨센서스 구루스 네, 이렇게 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꿀팁이죠. 예, 꿀팁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 이렇게 미스와 비트앤 부분을 이렇게 아예 눈으로 볼 수 있게 아주 시각화, 예,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활용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글에 대한 지금 실적 발표 그냥 한눈으로 보셔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많은 부분에서 월가의 컨센서스를 미스했구나 이렇게 보여지시죠? 전체 부분 중에 네 부분만 비트를 했고 나머지는 좀 미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출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굵게 미스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 다 미스가 되어 있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의 어떤 제가 이제 또 보면서 컨퍼런스 콜 보면서 또 정리를 했는데 일단 알파벳은 광고 수익이 작년 마지막 분기에 4%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매출 성장률 1%에 불과. 아까 저희 또 판승철님께서도 알려주셨죠. 자, 순다 피차이. 순다 맞아? 순다 피차이 맞죠? 썬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썬다. 네, 순다 피차이가 AI 사업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예, 구글은 가장 새롭고 가장 강력한 그런 언어 모델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곧 행동할 것. 내가 너무 똑같이 얘기했네. 예, 저희 아까 판승철 지마가. 예, 그 다음에 자 루스 포렛 CFO인데요. 이 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딥마인드가 핵심 부서로서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AI 사업 방향성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AI 중에서 가장 핵심인 딥마인드. 알파고의 시대가 온다는 그렇죠. 거죠. 네, 최파고의 시대가 옵니다. 최파고는 오늘 끝났고 이제 구글은 알파고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는 알파벳과 더 긴밀하게 통합되었음을 좀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딥마인드의 어떤 작업이 많이 중요해졌다. 이런 부분을 CF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CEO 또는 CFO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한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AI 사업 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했다. 전환이 아니죠. 그쪽으로 확고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 전체적으로 비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다음 미스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렇다 보니까 아마존이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 거래, 그러니까 작년에 연말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면서 사실 물론 아마존에서는 AWS 클라우드의 그 매출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래서 소매 부분에서도 전자상 거래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소매를 좀 일으키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방어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많은 분들이 좀 예상했겠죠. AWS가 미스했습니다. 컨센서스 미스하면서 같이 또 하락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래도 다 비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방향성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앤디 제시가요.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매크로가 좀 좋지 않아. 근데 장기적 기회에 있어서는 난 여전히 낙관적이야.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자,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네. 올사브스키. 이분이 CFO인데, 자, 모두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객. 이런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객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비용을 좀 싸게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 매우 낙관적인 위치에 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주가가 그래도 지금 상당히 싼 구간이야.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성장률 둔화는 그래도 나도 예상을 하고 있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자상 관리 플랫폼 커머스 IQ, 이런 이 부분의 어떤 전문가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비용 상승에 대한 민감한 소비자가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온라인 쇼핑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많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드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 거의 다 뭐 미스죠. 네, 매출은 비트했지만 큰 폭의 비트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미스한 그러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PS도 미스했습니다. 근데 포드 CEO가 빡쳤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야, 회사 좀 바꾸자.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드 CEO가 짐 팔리 이분이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니네 알잖아. 우리 뭘 해야 될지. 자, 이게 뭐냐면 4분기 실적 넘어가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 과거에 반도체 칩 부족을 포함해서 여러 공급망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10억 달러가 더 증가했다. 여러 비용이 그게 다 증가했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10만 대가 좀 감소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0만 대가 좀 감소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부품 설계, 제조 라인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일일이 하고 조립하고 하고 있는 이 라인 자체가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의 생산 단계를 간소화하는 게 앞으로 포드의 핵심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의 어떤 간소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포드에 적용이 되면서 이게 또 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CEO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빅테크의 어떤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2023년에 어떤 방향성을 같이 내부에 있는 CEO 또는 CFO 이런 말들을 보면서 저희가 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29분 53초입니다. 네. 자, 어느덧 저희가 1년. 야, 이 썸네일 제가 3%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야, 정말 앳됐어. 네. 정말 젊지 않아요, 이때? 또 피부도 좋다. 채파고 피부가 1년 동안 많이 사갔어요. 네, 수면 부족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야, 제 피부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 어느덧 1년 정말 2월 7일 날 작년 2월 7일 날 저희가 첫 개편이고. 그래서 잠깐만요. 부사장님 피부가 저렇게 뽀얀 분이 지금 저렇게 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장님. 진짜 부사장님도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셔서 몸과 마음이 많이. 그러니까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덧 저희가 1년이 됐고 정말 딱 1년 채우고 하네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2월 6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정말 딱 1년 더 채운 그러한 마지막 금요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중간에 이제 부사장님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뭐 이렇게 잠깐 한 3주? 한 달 정도 잠깐 이렇게 쉬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맞아요. 저희 최용석 매니저는 정말 1년 동안 잠이 부족했습니다. 52주를 모두 다 버텨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잠을 포기하고 구독자분들을 얻었죠. 네. 저보다도 오늘은 저희 최용석 매니저 많은 좀 응원해 주시고 정말 수고했다. 박수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정말 이거 참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삶이라는 게 어떤 시간들은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밀도 높은 경험으로 기억되는데 저 역시 뭐 아직 뭐 선배님들에 비하면 짧은 삶이지만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한 1년이 제 삶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1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네. 1년간 가장 많은 경험과 성장을 경험하고 또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또 평생 잊지 못할 친구를 또 박정훈 팀장이라는 저희 친구를 한 명 얻었고 아유, 그렇죠. 아마 그 1년간 얻은 것들이 뭐 셀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잠을 못 자서 많이 괴로웠고 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거 얻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뭐 지금 구독자분들 배우망님 또 마음 전해주시고 애호망님 또 마음 전해주시고 네. 뭐 다들 또 응원 마음 보내주시고 예. 빵한개님 또 마음 보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2021년도에 처음에 글로벌 라이브의 중국 시황 담당 패널로 와서 방송을 마지막 방송한 날 처음으로 그 애호망님께서 최파곤을 막차입니다라 남겨주신 게 제가 그 1년간 정말 잊지 못할 그 추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그 오늘 마지막 방송 오늘도 애호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최파고 박메타 오늘이 막방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5글자씩 신고를 올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5글자가 있었어요. 예. 네, 그게 참 저에게 너무나 감동으로 또 와닿고 오랫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많은 또 인사 나눠주시는데 저희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1년간 정말 거의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하면서 거의 다 새겨 들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찔링돈을 와주셨고 데리킴님 와주셨고 힙합팬님도 요즘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고 네. 거의 뭐 매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도쿄 큰누님도 와 계시고 이지희님 뭐 페드로님 뭐 모두 다 너무나 다 반가운 분들이고요. 정말 너무 글로벌 라이브의 MC라서 행복했습니다. 정말 1년간 예. 네, 행복해서 최선 다할 수 있었고 예.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고요.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난 1년.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근데 뭐 최파고님은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도 갖고 있고 인사이트도 갖고 있는데 이 진행을 하면서 좀 이제는 진행 자리를 좀 벗어나서 패널 자리에서 맞습니다. 그거를 뿜어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귀한 분들이 또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게 또 우리의 전통이네요. 이게 또 마지막 날에는 진짜. 이게 과분한 선물을 받는 게 나는 작년에 꽃 받았었어. 네. 케이크에 꽃다발 두 번 고맙습니다. 받으신 거예요? 2번 받는 거예요. 저번에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PD님들. 예, 진짜. 네, 저희 꽃다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또 예쁜 꽃다발을 네. 또 와. 이게 정말 영광이네요. 향 야.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 예. 구독자분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케이크와 꽃다발까지. 야, 네.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태어나서 3번 꽃을 받아봤는데 졸업식 때 초등학교 여기서 2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너무너무 보람있게 또 마지막 방송하고요. 예. 정말 너무너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데리킴 형선, 맞아요. 최파고 러브, 박종훈 포에버. 데리킴이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채팅을 또 데리킴 형선이 또 보냈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라이브 코너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지만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진행자만의 이 정말 특별한 권리거든요. 진행자석에 앉은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해서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진행자석에 앉을 수 있었냐?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맞아요. 네, 저 여기 자리에 앉힌 거 구독자분들이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요. 거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앉다 보니 저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저희 이성원 선배님 노래 부르는 것까지 맞아요. 노래까지. 네. 충격 먹었어요 저는 사실. 약간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죠. 충격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고품격 경제 방송.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나가기. 맞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진행자석을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네네. 제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또 제 글로벌 라이브 본질은 또 투자의 인사이트, 또 투자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제가 2005년 05학번으로 대학교를 갔다가 그 군 생활 2년을 전역하고 2008년에 이제 전역해서 복학을 했었거든요. 그 2008년도에 제가 복학하면서 그때 제 기억에 아이폰을 처음 샀었습니다. 2008년도에 23살 때였죠. 23살 2008년 아이폰을 샀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증권사에서 한 10년간의 커리어가 쌓이고 나서 되돌아보니
내가 그때 2008년도에 아이폰을 샀을 때 애플이란 기업이 주주가 되면서 아이폰도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아이폰을 한 5, 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샀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금액이라도 만약에 애플 주식을 사놨더라면 애플의 주주로서 휴대폰도 활용하지만 또 많은 차익들 2008년도에 애플 주식 샀으면 지금 한 3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95년도에 제가 윈도우 9를 사용했지만 그땐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살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20살의 대학생 때도 아이폰은 샀지만 애플의 투자자가 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를 구독하거나 뭐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만간 유료로 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독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한 달 일해서 뭐 300만 원, 5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그 중에 뭐 15,000원을 넷플릭스에 결제하는 것처럼 한 달에 5만 원 혹은 10만 원 정도의 휴대폰 요금을 내는 것처럼 한 달에 5만에서 10만 원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건데 그때 꼭 그 기업의 주식도 꼭 사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기업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는 특히나 구독형 모델로 1억 명 이상 유저를 확보하는 그 AI 소프트웨어 브랜드는 20년, 30년간 계속 돈을 벌 회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회사의 기업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분의 명으로 사주시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 명으로 사주시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계좌에서 그 주식을 꼭 사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미 두 가지 틀은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처럼 한 번에 큰 금액을 사는 게 아니라 구독형 모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구독형 서비스로 그 서비스를 구매하게 될 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월급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그중에 30만 원 고정으로 나간 지출에 꽤 큰 비용, 대략 뭐 5만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우리가 지출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서비스 찾으시면 그 기업에 꼭 투자하십시오. 네, 그게 분명히 여러분의 부에 도움이 될 거고 저는 그런 기업이 나오면 그게 저희 자산을 아마 한 10배 정도 키워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애플에 투자한 분들은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때 부자가 됐거든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우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 여러분이면 그 변화를 통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네. 확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독하게 된다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고정적인 비용을 지출해서 구독하게 될 거고 수억 명의 유저가 구매하게 된 그 서비스는 분명히 매우 긴 시간 살아남을 거거든요. 네, 그걸로 꼭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드리는 마지막 팁. 예, 마지막 팁. 네, 다음 주 또 나올 텐데 뭐. 다음 주에 패널로. 네,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널로 나오다 아마 가끔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알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제가 잊지 않고 또 많은 근데 이런 인사이트를 말은 준비해서 진짜 오겠습니다. 진심 어린 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정말로. 예. 그걸 깨달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자 그렇게 뭐 아주 저도 12년간 투자업계에서 정말 고급 정보, 뭐 정말 몇 억의 가치가 있는 고급 정보 많이 구해보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 또래 중에서 그런 가장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정보전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네.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혁신적인 기업 테슬라 이런 것들도 보면 한 달 사이에 70% 오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고 특히나 미국 시장에 투자가 가능해진 게 2017년부터 인프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2017년 이후로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 다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투자로 부자 된 분들 수십만 명 나올 겁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되셔야죠. 네, 투자로 같이 부자 되고 더 행복한 네. 이상일 맞이하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진행자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행복합니다. 사야 돼. 네. 살 거야. 사야 됩니다. 예.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독하는 순간 예. 그 기업의 주식을 꼭 사십시오. 잊지 마시고. 네. 내가 산다 하면 떨어지나? 그러진 않겠죠? 방메타는 사지 인공지능 마소. 뭐 철회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방메타는 사지 마소. 네, 샵하고 먼저 사겠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뒤에 사겠습니다. 먼저 사실 분들은 사시고요. 저희 1년 동안 신나게 달려온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저희 이조 앵커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조 앵커님이 글로벌 라이브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재미있고 또 알차게 이끌어 가실 것으로 저는 뭐 단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조 앵커님과 함께 또 새로운 글로벌 라이브 저희 3프로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저도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의 마지막은 기존에 예고드린 대로 오랜만에 그 박종철님의 손만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력이 준비됐습니다. 네, 마지막 글로벌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